네, 과연 우리 시장 상방이 좀 더 열릴까요? 봐야죠. 퀀트의 신 이경수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경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헌신. 퀀신. 네. 자, 우리 연구위원님 보실 때 지금 흐름이 오늘 좀 괜찮죠? 네. 일단은 뭐 이제 주주환원이 이제 다행스럽게 나와줬고 네.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금리도 조금 이제 진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채 매입에 대한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지금 펀더멘탈은 뭐 저희 뭐 빈센트 의원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 펀더멘탈은 이렇게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실적을 보면 지금 뭐 상당히 좋거든요. 그리고 뭐 오늘 이제 모더나도 급등을 했지만은 최근에 바이오 쪽의 실적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네. 그건 한 1주, 2주 정도 됐는데요. 네. 그런 흐름이 주가로 좀 잘 반영이 되고 있다. 거기에다가 이제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일부 이제 위험 선호가 좀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반도체만 보면 우리가 기존의 어떤 위험 선호도를 우리가 어느 충분히 좀 즐겼다라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게 로테이션에 대한 그런 컨셉이 좀 생겼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비트코인도 최근에 좀 괜찮고 좀 많이 눌려 있었던 이제 제약바이오도 좀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 뭐 너무 우리 반도체나 IT만 가야 된다 이런 컨셉보다는 이렇게 공생하면서 로테이션이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좀 건전하고 긍정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저희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는 이익 증가율이 물론 뭐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7배, 8배 나오지만 죄송합니다. 상반기 같은 경우는 10배, 15배 요 정도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로스 자체는 조금 둔화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뭐 빅테크 기업들도 그렇겠지만 주주환원이라든지 주주 달래기 이런 컨셉으로 좀 시간을 번다라는 컨셉,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이익 그로스가 다시 반등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이제 약간 투자자들이 조금 관대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네. 뭐 실질적으로 주주환원도 나왔고, 네.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상당히 뭐 좋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뭐 주가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하여튼 뭐 여러 면에서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냥 기분이 좀 안 좋은 거는 최근에 한 2-5달 사이에 네. 계속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빠진 건 빠질 수 있다죠. 근데 빠진 다음에 다시 이제 힘있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여러 숫자들이 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심리 자체가 안 좋은 겁니까? 일단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로스가 상반기보다는 낮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이제 보통 이제 주가의 그 그래프의 흐름은 추이는 어떤 그 기업의 분기 YOY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라는 네.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 저는 입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로스가 좀 떨어졌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일단은 좀 일종의 수급 트라우마, 개인들의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다. 네. 왜냐하면 과거 이제 분석을 해보면 고점 대비해서 MDD 기준으로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한 35% 40%를 찍게 되면요, 기본적으로는 개인들이 한 1년 정도는 쉽니다. 근데 이제 그래요? MDD가 30-40% 떨어졌을 때 과거는 경기 침체잖아요. 그렇죠. MDD라고 하면 네. 그러니까 가장 고점 대비.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많이 떨어진. 예, 네. 맞습니다. 그렇기는 하죠. 예. 근데 1년을 쉬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은 이제 소위 얘기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는 네. 건데 단어를 만든 건데 이제 본전 매도, 본전에 가까울수록 매도하는 네.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네네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주식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저기 뭐 3%가 이렇게 크지도 않았었고, 우리가 주식에 대한 어떤 그 컨셉을 너무 이제 정보 없이 하다 보니까 주식에 대한 어떤 그 자산을 조금 두려워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도저히 이제 못하겠다 나는. 부동산을 하던가 다른 걸 하던가 그래야지.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MDD 한 30% 35% 이 정도 찍으면 기본적으로 요 시기가 한 4번 정도 있습니다. IT 버블 2번, 뭐 그리고 뭐 두바이 쇼크, 차이나 쇼크, 요때 이제 4번 정도 있었는데 당시에는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그런 트렌드가, 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외인들 매수, 개인들 매도, 요 컨셉이 상당히 조금 바닥의 핵심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요번도 이제 지난번에 그런 이제 뭐
침체와 같은 그런 트렌드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반적인 컨셉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의 어떤 머니 무브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지금 이제 부동산에 관련한 어떤 세금이 여러 가지 좀 많습니다. 이번에 뭐 세제 개편안도 좀 나왔고 그런 측면에서 이게 뭐 부동산으로 우리가 중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까 과연 이런 컨셉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개인들이 국내 증시에 많이 들어왔던 시기가 양도세에 대한 중과가 유예가 종료가 됐을 네. 3월달, 4월달에 국내 증시에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 연초에 대한 분위기는 올해는 연초에는 약간 개인들의 순매수가 좀 둔화될 것이라고 많이 봤어요. 연 초반에는 1월달, 2월달에는. 근데 갑자기 3월달, 4월달, 5월달 해가지고 개인들 수급이 막 들어왔던 거죠. 네. 그것은 저는 정부의 의도대로 흘러갔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 세제 개편안 일명 이제 뭐 똘똘한 단체를 약간 이제 지금 저격을 하는 그런 듯한 부동산 세제 개편 뭐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트렌드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뭐 주식으로 이동하는 그런 자금이 좀 더 온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보면 과거와 같이 개인들이 완전히 그냥 떠나버리는 그리고 외인들이 꾸준하게 1년 동안 모았던 저점 대비해서 1년 동안 모았던 그 고점에서 다시 개인들이 매수하는 그 1년 동안은 개인들이 약간 심리적 약간 뭐 금전적인 어떤 회복 시기거든요. 네. 그 시기에 다시 들어오는 컨셉으로 하진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다들 원본에서 약간 좀 본전에서 좀 회복이 되지 않는 측면도 되게 많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네. 꾸준하게 우리가 이제 좀 업데이트하면서 시장을 잘 알면서 우리가 대응하는 거와 아예 모르고 이제 깜깜이로 투자했던 데랑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뭐 AI라든지 여러 가지 뭐 정보를 통할 수 있는 것도 많고 3프로 TV도 있고 여러 가지 유튜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하면서 우리가 뭐 과거의 어떤 그 본전 매도, 본전에 가까울수록 있도록 그 매도했던 그런 팩트보다는 조금 현명한 투자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를 하고 있고 네. 시장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갔을 때 개인들의 액션이 당연히 중요하거든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빠졌을 때 개인들이 산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큰 개인들 수급이 임팩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물타기라든지 이런 컨셉으로 좀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에 예전에 우리 상반기처럼 시장이 올랐는데 개인들만 사면서 올라가는 그런 컨셉이 나타난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개인들의 수급의 어떤 그로기 상태가 조금 해소가 됐다 이렇게도 판단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좀 많이 지치고 그러시면 이제 본전만 오면 그냥 팔아지기는 분들이 많았구나. 과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막 꽤 계시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어서 4번 사례가 2000년도, 2001년도 IT 버블 2번 그리고 두바이 쇼크, 차이나 쇼크 2004년도, 2007년도입니다. 그래서 지금하고 거의 20년 뭐 이상 전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 트렌드라고 비교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MDD 기준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복귀해 보더라도 워낙 7월달에 크게 낙폭이 과하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본전을 다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전 근처에만 오면 떠나겠다라는 게 대부분 우리의 컨센서스인데 근데 과연 그럴까요? 왜냐하면 결국 주식시장에 이 급등락을 받기 때문에 더구나 투자한다는 대안이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다시 한번 기세가 붙고 펀더멘털이 이상 없다라는 게 증명이 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맞습니다. 이게 또 과거에 그냥 MDD 기준으로 보고만 이제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요. 예, 제가 분석을 해놓고 다시 얘기를 한다면 뭐 1, 2년 동안 기존은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빠진 폭이 이렇게 뭐 1, 2개월 만에 이렇게 막 급락했던 사례가 일단은 과거에 찾기 좀 어려웠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또 좀 생각보다 좀 빠르게 지금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뭐 예전하고 뭐 비슷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뭐 반도체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요즘에 맞는 표현입니까? 보통 코스피 대형주와 코스닥의 움직임이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 즉 수급이 화수분처럼 외부에서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고갈되고 있다. 그 안에서만 네, 그 안에서 왔다 되고 있다. 이건 진짜 맞는 겁니까? 글쎄요. 일단 외인들의 순매수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외인들의 순매수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원화가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전반적으로 글로벌적인 반도체 업종에 대한 주식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식에 대한 어떤 변동성이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외신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한국 주식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뭐 캐나다의 뭐 펜션에서 연금에서는 한국같이 위험 대비해서 수익이 조금 낮은 그런 쪽에 대해서 편입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네.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최근에 어떤 그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에서 변동성이 좀 많이 낮아졌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외인들의 수급이 일단 좀 들어올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좀 ETF가 지금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기준으로 해가지고 ETF라는 어떤 붐에 대한 찬물을 끼얹는 그런 컨셉이 있었는데 기존에 ETF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컸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특정 단일 종목에 대한 레버리지 ETF보다는 이제 뭐 섹터라든지 지수 관련 ETF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단일 종목 ETF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이제 5월달, 6월달, 7월달 같은 경우에는 단일 종목 ETF는 올라가고 지수 관련한 ETF는 빠졌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지수 관련한 ETF, 소위 이제 오히려 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ETF에서 단일 종목 ETF를 통해서 장중 변동성을 확대하는 그런 쪽으로 수급을 움직이고 있었는데 다시 이 반대쪽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은 중장기적인 어떤 투자의 컨셉이 좀 많이 조금 이제 뭐 틀이 마련됐다라는 측면 그리고 조금 이제 장중 변동성에 대한 어떤 그 향후 잠재적인 어떤 평가를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일단은 평가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뭐 물론 또 외인들의 수급 자체가 뭐 전일도 그렇지만 또 다시 변동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좀 단기적으로 좀 조심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외국인들 수급 자체가 저는 기존에 비해서는 상당히 조금 많이 괜찮아졌고 네. 원화 강세를 좀 야기하는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컨셉의 긍정적인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저 퀀트로 왔을 때 퀀트적으로만 판단하실 때 지금 요 정도 지수는 진입하기에 괜찮은 그러니까 뭐 여러 기업들의 이익이나 이런 거 쭉 이제 분석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볼 때 6,700 이 정도면 진입하기에 괜찮은 그러니까 확률이 높은 먹을 확률이 높은 지수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제 빈센티님도 그랬지만 밀리면 사라. 이런 컨셉보다 약간 저는 약간 많이 밀리면 사라. 이거를 예를 들어서 통계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다. 많이 밀리면 사라. 만밀사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MDD가 30-40%가 됐을 그 구간마다 우리가 네. 매집을 했다라면 네. 사실 승률은 뭐 얘기를 할 필요는 없겠죠. 중장기적인 우상향 곡선을 좀 그렸고 네.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긍정적,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판단한다라는 가정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올 수가 있고 이렇게 주가 측면으로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한 달에 한 번 최소 뭐 이제 한 분기 한 번 정도 그냥 그쪽에 그냥 매도를 하는 그런 컨셉으로 진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모두 다 이 시뮬레이션은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네. 3개월 동안 안에 변동성은 다 지워지는 것이고 점으로 찍히는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당적으로 뭐 이게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주식 측면에서도 안정성을 조금 이제 도모할 수 있는 중장기 투자 컨셉으로 네. 저희 뭐 적절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경수 의원이 얘기한 많이 밀리면 사라의 최근의 흐름을 놓고 보면 7월달에 많이 밀렸으니까 8월달에 사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런 컨셉도 있고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8월 달에 8, 9월 달, 8, 9, 10월 달에 특징이 있습니다. 예, 상반기에 어떤 그런 알파 장세의 그런 느낌이 조금 난다라는 거예요. 7월 달은 좀 전에 저희 이제 지난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7월 달에는 상반기에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을 이제 매도하는 네. 그런 글로벌적인 계절성이 있고 8, 9, 10월 달에는 약간 이제 상반기만큼은 아니지만 알파 장세가 좀 부각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반기에도 어떤 종목에 대한 알파를 잡고 주식에 대한 이게 펀드 성과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실적이 개선이 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주가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6월 달까지는 좋았다가 7월 달에 안 좋고 8, 9, 10월 달이 회복이 된다라는 컨셉으로 봤을 때는 지금 글로벌적으로 지금 실적이 괜찮아지는 이제 반도체도 그렇고 뭐 기술 하드웨어도 그렇고 최근에 바이오 쪽도 실적 컨센서스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산업재 쪽 이런 쪽들은 실질적으로 뭐 미국 주식 안에서 볼 때 컨센서스 올라가고 주가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적 관련한 그 알파 전략 그리고 로테이션 전략 이런 컨셉이 상당히 좀 좋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배당 투자입니다. 배당 투자도 뭐 전일 이제 뭐 자산 매입 뭐 주주환원은 많이 하긴 했지만 SK 하이닉스가 이런 컨셉에 대한 기대감이 하반기엔 상당히 좀 크게 부각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하반기에는 상반기만큼 어떤 특정 종목군들에 대한 알파가 몰려 있는 이런 컨셉보다는 조금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을 조금 이제 우리가 유니버스를 좀 많이 열어놓고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소팅을 해서 우리가 골라서 투자를 하는 약간 이제 분산 투자하는 그런 컨셉이 상당히 조금 적절한 투자 전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은 또 슈드죠. 네,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최근 알파벳 지분 사기 시작했고 서드 포인트 얘는 행동주의인데 스페이스X 편입하고 엔비디아 쇼치나요? 뭔가 이런 큰 변화가 있는 건가요? 그것은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상반기 컨셉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의미가 있죠. 버크셔 해서웨이가 드디어 이제 AI 투자를 뭐 요거는 이제 뭐 상반기부터 시작을 했다라고는 하는데 조금 더 많이 늘린 것으로 요번 이제 결과를 통해서 좀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네. 이런 흐름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뭐 금리가 떨어졌다라는 컨셉의 위험 선호가 좀 부각이 되면서 이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 주식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뭐냐면 로테이션입니다. 낙폭과대 팩터의 성과가 상당히 좀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국 주식에도 특히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8월달에 어떤 계절성이 지금 실질적으로도 올해도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조금 이제 종목의 개수 유니버스를 조금 열어놓고 우리가 투자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뭐 나는 그냥 무조건 죽거나 사나 뭐 반도체 뭐 이런 분은 어쩔 수 없고 그게 아니라 조금 단기적으로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좀 더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순환매 가능성을 좀 대비하는 게 좋다. 맞습니다. 하반기에는 확실히 상반기보다는 로테이션에 대한 계절성이 거의 10년, 20년 동안 상당히 뚜렷했습니다. 그래서 요 로테이션에 대한 컨셉이 있는 것 같고 하반기는 이제 쿠폰, 그 배당 쿠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알파가 배당, 뭐 실적 여러 가지로 약간 분산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실적 좋거나 배당 잘 주거나 이런 회사들로 좀 골라서 사요. 그렇습니다. 그런 컨셉이 좀 좋고 아니면 특정 하나 종목만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사실 중장기 투자하면은 사실 뭐 내년 상반기 또 다시 좋을 거잖아요. 네. 그런 컨셉으로 좀 봐주시면 조금 하반기에는 조금 여유로운 투자 전략이 조금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유로운 네. 전략.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개인분들이 접근하시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우리 퀀트 우리 이경수 연구위원님께서 네. 아이디어를 좀 주신 거고요. 이건 한번 여러분도 잘 고민해 보셨다가 실제 투자에 잘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이경수 위원님 오늘도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도 또 한번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